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오늘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턱이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박광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2명을 통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해도 안건조정위 구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오전 10시 법안 심사가 곧바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면서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한편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이준석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만나 구체적인 입법 저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행보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말 언론중재법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고 당시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박 의장이 일정 기간 중재를 시도하다가 결국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방어하던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 인사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측근 인사는 JTBC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 후보자 본인의 판단을 변수로 언급했는데요. 자진 사퇴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심사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학교는 지금 아마 내년이 100주년인가 그렇죠. 거의 대부분 한 70% 정도는 학교는 동문일 겁니다. 몇 년 선배일 수도 있고 몇 년 후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죠. 하지만 정 후보자를 두둔해왔던 당선인 최측근들 사이에선 거리를 두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한 당선인 측근은 JTBC에 상황을 지켜봐야지 방법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 물러나라고 할 순 없다며 본인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지명을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여론에 따라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당선인 측 관계자도 여론을 더 봐야 할 것이라며 며칠 추이를 지켜보면 가르마가 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론 흐름에 따라 자진 사퇴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수위 내부에선 이번 주말을 자진 사퇴 여부를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기다리다간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정 후보자를 대신할 후보군을 물색 중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아직까지 윤 당선인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청문회 전에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 다수의 의원들은 아마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를 바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JTBC 최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무려 2,000배에 달하는 걸로 평가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러시아를 위협하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맛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3시 12분쯤 러시아 북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해 캄차카 반도의 목표 지점을 명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발사가 마무리되면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надежно обеспеч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от внешних угроз и заставит задуматься тех, кто в полуоголтелой агрессивной риторике пытается угрожать нашей стране. 사르맛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8,000km에 달하고 메가톤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입니다.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2,000배가량 강한 걸로 평가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나토의 방위를 완전히 무력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CNN은 당시 미국 관리들이 이 위협을 경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인 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를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시험 발사를 사전에 적절하게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장중 40% 가까이 폭락하며 약 18년 만에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넷플릭스의 1분기 실적 발표는 월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1분기 270만 명 증가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넷플릭스 가입자는 오히려 20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줄어든 건 201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 같은 충격에 넷플릭스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기준 전날보다 35.11% 떨어진 226달러 20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장중 한때 212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날 잇따라 투자 의견을 강등한 것도 주식 급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JP모건은 넷플릭스가 향후 몇 달 동안 신저가를 작성할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50% 낮췄습니다. 웰스파고는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으로 하향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가입자 감소 원인으로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경쟁 격화와 가입자들 간의 계정 공유 현상을 꼽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하며 가입자 70만 명을 잃은 것도 큰 타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에도 글로벌 가입자 수가 2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폭락은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의 주가도 끌어내렸습니다. You know, today the market news really feels dominated by the incredible downdraft in Netflix.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날 넷플릭스 쇼크에 1.22% 하락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했던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가 새 정부에선 그대로 남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고 등을 그대로 두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교육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데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건 이후 교육의 불평등 논란이 커지자 나온 대안입니다.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 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 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이후 폐지에 반발하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간 줄 소송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학교 측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 방침이 뒤집힐 걸로 보입니다. 외고 등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분과위원은 15개 정도 추려진 국정과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보고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의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주말쯤 추가 보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쯤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 과열을 막을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전문성을 살린다는 애초 취지보단 대학 입시용 스펙으로서 기능해왔기 때문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